혀에서 불이 난다. 도대체 이게 어떤 병일까요? 입안에 상처가 없는데도 혀가 타는 듯이 화끈거리고 아프다는 병, 구강자결감 들어보셨나요? 혀가 아파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뚜렷한 원인도 치료 방법도 없는 이 병의 이름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입니다. 뚜렷한 원인, 뚜렷한 치료도 없는 건 한의원에서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환 역시 한의원에서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어떤 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KBS 뉴스에서 발췌했습니다. 입안에 상처도 없는데 이유 없이 화끈거리고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50대 이상에선 7명 중 1명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데요. 그 원인과 또 예방법 알아봅니다.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혀가 타는 듯이 화끈거리고 아픈 50대 여성입니다. 원인을 찾지 못해 6개월간 병원을 옮겨 다녔는데 결국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먹어도 소용이 없어. 거기도 소용이 없어. 이제 다 검사를 했는데 원인 불명이 나오는데 구강자결감은 주로 혀의 앞쪽과 혀와 입안이 만나는 경계에 잘 생깁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맵거나 신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생소한 질환이지만 우리나라 55세 이상 성인의 14.3%가 구강자결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과거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변화를 원인으로 봤지만 호르몬 요법으로도 효과가 없어 최근엔 노화에 따른 구강건조증이나 인공보철물의 영향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더 설명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3개월 이상 지속됨,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혀가 불타는 느낌 외에도 혀를 철봉 같은 쇠에 닿았을 때 느끼는 쇠맛, 금속 맛을 호소합니다. 고추냉이, 와사비를 입안 가득 먹었을 때 느끼는 매우고 아린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50대 여성 폐경 이후에 호발하는 이유는 호르몬이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폐경 이후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감소로 침샘에서 침 분비가 떨어져서 구강이 건조되고 구강 건조로 인해서 구강 점막의 염증이 생겨서 화끈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강 자결감의 원인에 대해서는 호르몬 원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강 내의 문제가 원인인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치과의 구강내과에서 진료를 합니다. 아까 보신 영상 또한 치과 구강내과 자료입니다. 근데 구강내과에서 확인해 보아도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뚜렷한 원인과 치료법을 찾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의원을 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를 보면 한의원에서 구강 자결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혀와 관련된 신경을 알아보고 최근에 밝혀진 구강 자결감 증후군 원인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앞쪽 3분의 2, 뒤쪽 3분의 1, 그리고 목구멍 이렇게 세 구역으로 혀를 나눕니다. 혀의 신경은 운동신경, 감각신경, 그리고 특수감각인 미각이 있습니다. 혀를 지배하는 신경은 뇌신경입니다. 목구멍은 10번 뇌신경, 미주신경, 혀 뒤쪽은 9번 뇌신경, 설인신경, 뒤쪽을 뜻하는 포스티리어의 피를 뒤집으면 9가 되죠. 그래서 혀 뒤쪽은 9번입니다. 혀 앞쪽은 앞쪽을 뜻하는 영어 단어 anterior의 A를 뒤집으면 V가 됩니다. 앞쪽 3분의 2니까 V2, V3 이렇게 해서 7번 뇌신경, 5번 신경, 3차 신경의 세 번째 분지가 됩니다. 목구멍에서부터 10번, 9번, 7번, 5번 근데 혀 앞쪽 3분의 2의 운동신경은 7번 뇌신경 플러스 5번 신경 12번 뇌신경이
운동신경입니다. 총 5개의 뇌신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거 외우기 힘들어요. 여태까지 설명을 듣고 나니 뭔가 느껴지는 거 있으신가요? 뇌신경이 나오지요? 오늘 영상에서도 뇌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주목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근 연구 자료들에서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신경이 고장난 병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3가지 형태의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뇌의 문제. 파킨슨 병처럼 도파민 부족이 관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뇌의 문제란 중추신경 감작이 구강자결감 증후군 원인이다. 중추신경 감작이란 뇌가 너무 예민해져서 정상적인 자극도 통증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제작한 빵값 3,925만원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링크 올리니까 꼭 보세요. 두 번째, 구강과 혀 속의 말초신경의 문제. 2가지 형태의 말초신경 문제를 설명합니다. 머리카락같이 가느다란 말초신경 문제, 그리고 굵은 말초신경 문제. 말초신경 문제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mm 정도 피부를 떼어내서 피부 속 신경 밀도를 현미경으로 검사합니다. 피부 속 신경 밀도를 현미경으로 검사합니다. 정상과 비교해서 신경 밀도가 감소합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의 구강 내 점막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검사했더니 역시 신경 밀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초신경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신경 밀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세는 똑같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나 실제로는 하나, 둘, 셋, 3가지 형태가 존재하므로 그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A 환자에서 효과 있던 치료법 또는 약물이 B 환자에게서는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심하면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는 개개인별로 치료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똑같은 증세이지만 실제 병의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인이 다 다르니까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3가지 원인이 서로 짝짓기를 해서 더 복잡하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짝짓기 관련 얘기는 신경이 눌려서 손발이 저린 5가지 이유를 봐주세요.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기본적으로 신경 문제라는 건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게 3가지 형태로 나눠지니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3개가 서로 짝짓기를 하니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뇌 플러스 말초신경의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뇌 플러스 말초신경의 문제가 원인인 질환들이 있는데 구강자결감 증후군, 섬유근통, 항암제 말초신경염입니다. 병명은 다 다르지만 뇌 플러스 말초신경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질환들은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 원인을 설명할 때 이 3가지 형태 외에 한 개가 더 추가됩니다. 경추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뇌신경이 머리뼈 속의 구멍을 통과해서 경추를 지나 혀로 갑니다. 목이 뒤틀리면 신경이 뒤틀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치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약물 치료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뇌를 치료하자. 경두개 자기 자극술이라는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뇌를 치료하는 겁니다. 우울증, 수면장애 등에도 씁니다. 방송에서 나왔던 관련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급격한 그런 자기장의 변화가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20분간 자기장 자극을 줬는데 그 느낌 어떨지 궁금하다. 치료할 때 아프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 받는 거랑 비슷합니다. 3번째, 상경신경절입니다. 상경신경절은 크게 2가지로 활용됩니다. 얼굴 통증 치료와 뇌 관련 질환 치료. 상경신경절은 경동맥이 갈라지는 곳에 있습니다.
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교감신경입니다. 초음파로 상경신경절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상경신경절은 뇌와 관련된 여러 질환을 치료하는 열쇠입니다. 상경신경절 치료 원리는 이러합니다. 상경신경절 차단술을 하며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뇌가 조금씩 회복하면서 정상 기능을 되찾게 됩니다. 뇌가 관련된 구강자결감 증후군, 섬유근통, 파킨슨병, 항암제 말초신경염 등에서도 다 활용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법은 오전 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난이도가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자료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좋아진 분의 표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입안 가득히 있었던 고추냉이, 와사비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폐경 후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비 감소와 구강내 질환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구강자결감은 뇌 플러스 말초신경 복합 문제로 설명한다. 뇌의 문제, 중추신경 감작, 굵은 말초신경 문제, 가느다란 말초신경 문제, 목뼈의 뒤틀림,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치료는 뇌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한다. 경두계 자기 자극술, 상경 신경절 차단술.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신경이 고장난 병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무쪼록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두신경통과 두통입니다. 이러한 뇌 플러스 말초신경의 문제가 원인인 질환들이 있는데 구강자결감 증후군, 섬유근통, 항암제 말초신경염입니다. 병명은 다 다르지만 뇌 플러스 말초신경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질환들은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